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서 점 B를 출발하여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모선 AB의 중점 M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또 그래야 돼요. 전개도. 그렇지. 얘는 전개도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점선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원뿔의 전개도를 먼저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뿔이 이렇게 있다. 거기는 뭐, 동그라미가 몇 있어요. 그리고 밑면이 있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윗면이 있고 얘가 반지름이 3, 얘 반지름이 6이고 모선의 길이는 요 길이가 12인 걸 아네. 그럼 요 길이가 12인 걸 아네. 그죠? 그러면 닮은 배웠지? 요 삼각형과 이만큼의 삼각형이 닮았다고 봐버리면 되고 1대 2의 b잖아. 네. 그러면 1대 2의 b겠지? 네. 그러니까 x 대 x 더하기 10, 얘를 x라고 둔 거야. 네. 12는 1대 2의 b라는 걸 통해서 x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12. 12야? 예. 아닌데? 아닌데? 얘가 12인데? 그치? 이런 식으로. x 대 x 더하기 12는 1대 3대 6이니까 1대 2 맞잖아. 그쵸? 근데 풀면 x가 10이 나오는데요. 어떡하죠? 잠깐만. 저희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길이 가족법을 써도 길이는 좀 무조건 나가고. 나오네. 얘가 12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 맞기도 하네.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린 건가 봐. 이게 좀 끝까지 그리면은 근데 맞나봐요. B로는 맞아요. 그치? 12대 20. 나이 원근법. 그래서 일단 합시다. 한번 모선 AB의 중점 M에 이르는 최단거리니까 얘 중점이 여기 M이라는 게 있고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요렇게 갔으니까 이 점과 만나는 요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일단 요 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얘가 24분의 6 곱하기 360도거든? 그러니까 요거 공식 하나 알려줄게요. 얘가 R이고 얘가 L이야. 이럴 때 전개도의 옆면 있잖아. 얘가 R이고 얘가 L일 때 전개도의 옆면은 RL 파이야. 둘 곱한 거에 파이 붙이면 돼. 다음에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얘분의 얘에 비해 360도 곱하면 돼. 그래서 이 중심각 X야. X는 L분의 R에 360도 곱하면 돼요. 이거는 외우라고 한다면 그 부채꼴의 공식 가지고 그냥 증명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외우고 쓰는 게 편해. 되나요? 그래서 항상 나는 긴 거분의 짧은 거에 360도 곱하고 둘 곱한 거에 파이 붙이고 이렇게 가거든. 오케이? L 파이가 저기 그 옆면에 옆면의 넓이야. 넓이. 항상 그래. 와 신기하다. 그 부채꼴의 넓이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중심각을 알고 싶으면 얘분의 얘에 360도 곱하면 돼요. 그게 얘죠. 90도 나와? 네. 90도. 그럼 얘가 90도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란 얘기네. 이만큼이 12이고 이만큼이 24니까.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죠? 너? 24 아니야? 24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지? 아니. 아 얘가 틀렸다. 그렇죠. 얘가 18이다. 아 뭔가 계산. 쏘리. 576에서 18의 제곱 더하기 저기 이제 24의 제곱 있잖아요. 맨날 문제에서 근데 30cm요. 근데 3대 4대 5잖아. 그렇죠.
30 맞아요. 30 맞는데 지환이가 고생했는데 고생했어.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됐습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잠시만요. 제가 필기를 살짝 해볼게요. 원 뿌릴 때 얘기야. 원 뿌릴 때. 네. 그 이거 왜냐고 물어보면 그 공식 갖고 증명해 버리면 돼요. 네,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해줘? 아니요. 저희는 선생님 실력 아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조나 보다. 졸면 철봉 매달렸는데 저 지금 철봉 3번 매달렸어요. 아이고. 교봉사가. 선생님 저 근데 쌤 앞에서 대놓고 자가지고 잔적 없잖아. 근데 계속 눈 깜빡여도 자, 다음 궁금하신 거. 깜빡거리고 그래가지고 하품해가지고 선생님이 저기서 매달리시라고 매달렸으면 선생님 턱걸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없나요? 이겨. 그러면 오늘은 어딜 나가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경우의 수부터 개념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딴짓 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응? 이거 61쪽에 5번 있잖아요. 갑자기? 일품 61쪽에 5번? 설명하셨어요? 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응. 다른 건 다 필기가 돼 있는데 이것만 안 돼. 근데 61점 설명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어? 했나? 몇 쪽이요? 61쪽. 일품 61쪽.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안 했어? 네. 4, 5, 6 제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안 하신 거 같은데 여기 안 하고 그냥 초반만 하고. 너가 돼 있으면 한 거야. 지우가 안 돼. 내가 안 돼 그랬어. 쌤 저거 3, 4, 5, 6이 안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 나와. 해주세요. 해보쇼. 진짜요? 나와요? 아 싫어.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cm인 마름모 ABCD에서 선분 CD 위에 한 점 E에 대하여 선분 AD와 B2의 연장선의 교점을 F. 그러니까 얘 연장선이 F고요. 얘는 마름모래요. 네. 마름모. 일때 교점 선분 DF의 길이가 1일 때 삼각형 BCG와 삼각형 CEG의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 그럼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요렇게 닮음이 보이셔야 돼. 얘가 3이죠?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았잖아. 그럼 1대 3이잖아.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도 1대 3의 비를 갖죠. 선생님 저 그거 지환이랑 저 ABF랑 BEF랑 닮으면서 또 상관없어요. 얘와 얘도 닮아서 평행하니까. 그럼 요 길이가 3이잖아. 네.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3 곱하기 4분의 3이죠. 4분의 9. 요 길이는 3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4분의 맞죠? 이래 놓고 어디 갔어? 얘 대각선이잖아 결국. 네. 그럼 요 각과 요 각이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러면 얘 대 얘의 비와 얘 대 얘의 비는 어떻다? 같다. 삼각형 BCG가 요삼각형이고 CEG가 요삼각형이니까 네. 이 길이의 비는 요 길이의 비와 같고 요 넓이의 비와도 어떻다? 같다. 결국 우리는 3대 3 곱하기 4분의 3의 비를 찾으면 되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니까 3으로 약분하고 4를 곱해버리면 되잖아. 맞죠? 4대 3의 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AD와 각 C와 각 C가 90도인 사각형 ABCD에서 각 ABD와 DBC가 크기가 같대요.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대.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 선분 A, BD의 교점을 F를 할 때 선분 AF의 길이를 구해.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래요. 됐죠? 자, 일단 살펴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한 거야. 그쵸? 그 A R, H, A 합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임을 알 수 있고요. 맞죠? 90도가 점이니까 20. 얘가 20임을 알 수 있죠. 네. 또 뭐 있냐면 90도, 90도니까 이 둘이 어떻다? 평행하다. 그렇다면 요 길이 알 수 있거든요. 네.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다. 그쵸? 그럼 얘가 얼마야? 6이요. 3대 아니다 4로 나니까 4, 35 3대 4는 3대 4와 같다 아니야? 5 아니에요. 5야? 아 25구나. 그럼 3대 5는 3대 5와 같다네? 그쵸? 그럼 요 길이가 얼마? 형 그렇게 풀었어? 가장 상관없는 다음에 AB랑 같다고 했거든. 얘 이렇게 삼각형 바라봐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저 그렇게 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어떻다? 같다. 그럼 이몇 대 몇이요? 얘도 3대 5인가요? 12대 그쵸? 3대 5는 3대 5와 같다 맞나요? 그럼 얘가 얼마? 저렇게 쓰는 거야. 내가 여기 이거랑 이거를 비율을 알아서 풀었네. 됐을까요? 5번과 6번 갑시다. 오늘 100만 구독자 가기하는 거. 이제 돌아가요.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 ABC에서 AD, EF, BC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EF와 BD, AC의 교점을 각각 PQ로 하다. 또 이거 알려줬네. 그쵸? 이거 본 순간 선분 PQ 대 선분 EQ의 길이는 EP의 길이의 B는 2대 1임을 알고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서 표현해보자. PQ가 2A 일 때 EP의 길이가 A만큼이래.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BD, 얘들 길이 알려줬고요. 세 개의 길이 알려줬고 선분 OP의 길이 구하래요. 요 길이 얼마니? 이거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또다시 요 길이와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죠. 네. 2대 3인가요 얘도? 그쵸? 2대 3의 비네요. 12, 18이니까 네. 맞잖아. 맞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길이 2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 전체 길이 안 해요. 네. 그게 얼마야? 12. 12? 네. 아이고. 우리 A도 구합시다. 네. 우리가 얘가 2대 3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봐서 그런데 얘를 모르는구나. 얘를 모르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2대5. 얘가 2대 3. 요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요 길이는 요 길이 B A 그러니 12를 알았고 왜 그러지? 심이야. 같이 들어가. 그러네. 어쨌든 얘를 구해야 되네. 요 길이를 먼저 좀 구합시다. 요 길이가 얼마야? 얘가 2대 3이니까 저희도 3대 8의 비죠. 네. 5분의 30. 그럼 3대 8의 비니까 얘가 얼마라고? 5분의 36이네요. 생각을 해야죠. 이거 다음에 A만 구하면 돼. 그러면
싹 빨아야 돼. 난너싹 샘수 앞을 보고 이거 해봅시다. 이번엔 요 길이의 비를 좀 알고 싶어. 네. 그래서 얘를 x라는 비로 이야기할게. 네. 그러면 x 대 12는 a 대 5분의 36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러면 써봐요. x 대 12는 A A 대 5분의 그러면 a와 x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네. 네. 하나 더 만들자. 어쨌든 2b와 얘가 12-x의 b잖아. 네. 그치? 그럼 12-x 대 12는 2a 대 요렇게 닮았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네. 2a 대 18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다시 12-x 대 12는 2a 대 18로 볼 수 있으니 얘도 x와 a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네. 그쵸? 모르는 거 2개, 등식 2개니까 연립으로 a와 x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겠다. 네. 그쵸? 네. a와 x를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OP의 길이는 그냥 구할 수 있겠네. x 구하면 되겠네. 그쵸? 됐을까요? 해봐야 되겠네. 해봅시다. 12a는 5분의 36x 얘와 갖고 좀 깔끔하게 볼까? A는 5분의 3x 그래. 다음에 얘는 이거네요. 네. 그럼 a를 그냥 넣읍시다. 어차피 x 구할 거니까. 네. 5분의 70. 이거죠? 216 18 곱하기 12 쓰신 거예요? 응. 그럼 216 6, 3, 18, 6, 4, 24잖아. 다 3으로 약분되잖아. 좀 정리하면 5분의 4x는 12-x잖아. 네. 5분의 9x는 12 5분의 9x는 12? 네. 그러면 12 곱하기 9분의 5인가? 네. 네. 그죠? 3분의 20 좀 빠르다. 약분하면 3분의 20이라고? 네. 그게 x니까 아, 이게 x니까. 깜짝이야. 그거를 12에서 빼요. 그러네. 12-3분의 20 하면 되겠네. 네. 그럼 3분의 16 나오네. 네. 똑똑한 거네.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풀이 방법이 존재한다라기보다는 개념 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도형상에 최대한 표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죠? 다시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로 넘어가서 이제 안 한 거 없지? 네. 빈틈을 찾아냈어요. 그러네. 왜 안 했지? 그때? 아씨. 자, 다시 경우의 수. 페이지 130쪽. 일단 기본은 뭐가 기본이다? 세는 거. 세는 게 기본이다. 어떻게 세는 거? 빠짐없이. 골고루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빠짐없이. 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순서상 표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짝대기. 그렇지. 수영도. 그렇지? 요런 애들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연속이 되는 느낌, 즉 AND의 느낌이라면, 이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는 거라면 돈 하나 물어볼게. 어? 네. 아, 네. 사건과 경우의 수를 구분할 수 있겠니? 저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17가
자, 사건이란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 그 결과의 가지수, 결과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상관관계 별로 없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와 얘도 벌어지고 얘도 동시에 벌어진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됐나요? 3의 배수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뭐 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이러면 곱하는 느낌이지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라는 느낌 안에서 그걸 곱하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이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는 거란 얘기야. 그거에 대한 얘기야. 그럴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든 뭐하든 한 다음에 둘을 곱해주는 거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런 느낌이라면 영어로 오어의 느낌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들을 구한다는 건 결과의 가지수를 구한다는 얘기야. 네. 됐나요?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면 사건 구분이 편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 더하는 건 합의 법칙, 곱하는 건 곱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거고요. 얘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렬로 줄 세우기. 가장 대표적으로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됐죠?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된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도 그냥 구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는 100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면 수용도로 셌었어야 돼. 1등의 자리에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서는 경우가 있고 1번에 1번이 줄 섰을 때 2번 자리에 2번부터 100번까지 줄 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 세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으로 세자 이거야. 사건을 최대한 쪼개서 내가 세는 건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특정한 상황들은 빠르게 계산을 하자. 됐나요? 그래서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 쓴 이걸로 그냥 세는 거야. 됐죠? 이런 느낌이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기만 하면 이걸로 세버리면 돼. 됐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상황을 만들 거야. 10명 중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수를 할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만 하면 되겠다 이거야. 왜요? 라고 한다면 수용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 10명 중에 1등의 자리에 10명이 줄 서는 경우, 2등의 자리에 1명이 줄 설 때 나머지 9명이 줄 서는 경우, 3등의 자리에 1등과 2등에 쓴 다음에 그 나머지 8명이 줄 서는 경우. 각각이 있을 거니까 얘들을 곱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이걸 그냥 우리는 알고 쓰자란 얘기야. 됐죠? 그러면 n명 중 r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는 거다? n 곱하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할 건데 어디까지 곱하면 된다? n-r에 플러스 1한 것까지 곱하시면 된다. 이것도 왜요? 라고 한다면 수로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 이 다음에는 n-r이잖아. 그죠? 됐죠? 요 느낌을 알고 고등학교까지 흘러가면 좀 편하단 말이야. 몰라도 실은 지금은 중학교 거는 상관이 없긴 한데 고등학교 거에선 요 식을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요걸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줄 세웠어? n명 중 뭐 r명을 줄 세웠어? 그럼 이번에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쵸? 자, 누군가 3명이든 2명이든 이웃해서 줄 세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웃이란 애들은 붙어있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웃하는 애들을 묶어서 걔들을 한 명으로 보고 줄 세운단 말이야. 됐죠? 그렇게 줄 세운 경우 수를 셌으면 얘들을 한 명으로 봤으니까 얘들이 줄 서는 경우는 세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묶은 애들이 줄 서는 것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묶어서 줄 세우는 것도 하고 묶은 애들이 줄 세우는 것도 할 거니까 그 둘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됐던 거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첫 번째 뭐였지? 자연수 만들 순서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자연수 만들기를 합시다. 우리가 1부터 19까지의 9개의 0부터 할까?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자연수를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 혹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네. 0은 절대 앞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주의해야 될 건 제일 앞자리 자릿수가 세 자리 또는 두 자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제일 앞에 0이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상황은 줄 세우는 거 어떻다? 괜찮다.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얘들을 쓸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10개야 10개 10개니까 9가지 9가지 8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두 자리면 9가지 9가지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0이 못 들어가니까 9개고요. 여기에선 그러니까 0을 여기에 0이 포함되고 여기 쓴 거 빼니까 9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했으니까 8개고 됐습니까? 이렇게 의미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문제에서 보고 이 다음에는 대표 뽑기라는 게 있죠. 됐죠? 대표 뽑기인데 얘가 자격이 같은 경우와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야. 자격이 다른 경우는 이게 말이 이상한 건데 그 회장 부회장 얘들이 구분될 때 얘기야. 뽑은 애들이 구분될 때. 그래요. 이때는 그냥 2명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순서가 A와 B가 뽑을 때와 B와 A가 뽑을 때는 다른 걸로 센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는 10명 중에서 하자.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는 그냥 10명 중에 2명 줄 세우는 게 어떻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임원을 2명 뽑을 거야. 그러니까 임원 2명 뽑을 거야. 그러니까 자격이 같은 애들 2명 같은 애들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 마인드는 기본 생각은 얘야. 똑같아 얘랑. 이렇게 뽑았어. 뽑았어. 그래 놓고 이 뽑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센 애들 안에는 우리가 A라는 애와 B라는 애를 뽑거나 B라는 애와 A라는 애를 뽑은 거를 다른 걸로 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뽑은 애들이 순서가 바뀌는 걸 같은 걸로 바꿔줄 거야. 한 가지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뽑은 애들을 줄 세우는 걸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세는 방법과 얘를 세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야. 기본은 얘부터 시작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거에서 확률에서 경우의 수는 그냥 얘야. 얘를 갖고 어떻게 쓰냐야. 나머지는 세는 게 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셀 것인가. 됐을까요? 일단 생각나는 건 이거고 상황에 따라서 할 거니까. 문제 이제 나오면 풀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게 되잖아. 됐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면 우리는 확률이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하면 돼요. 맞아요. 자,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퍼센트 아니에요? 퍼센트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퍼센트라.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냥 안 보고 해야지.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줄 모르면 못 구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어야 확률을 구할 수 있죠. 됐죠? 자, 확률이란 건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다 보니까 확률의 최대값은 얼마다? 100%. 1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야. 다시 한번 퍼센트는 100분율에서 보여주기 위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 계산은 퍼센트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죠? 됐죠? 네. 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다? 0. 0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 0은 이상하면 안 돼요? 응? 아, 아니죠. 죄송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확률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사지 않았는데 로또가 당첨될 확률인 거야.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날아와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럼 안 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세탁을 하고 주머니를 봤더니 로또가 있네. 근데 또 TV 틀으니까 야, 그럼 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확률도 그런 거냐? 혹시 모르니까? 네? 나 죽었는데 누군가가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니, 마이크래프트 막 이런 거야. 사이트 돼. 뽕. 됐습니까? 확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가 얼마다? 0. 반드시 일어난다가 얼마다? 1. 요 사이의 값들만 갖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P라는 사건,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P라고 한다면 A라는 사건이 벌어질 않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 해당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요. 그러니까 진짜. 확률의 특성이 이거야. 확률 전체를 1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잖아? 네.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P를 뺀 나머지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기 힘들잖아? 그럼 차라리 이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는 거야. 이 확률을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차라리 이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이게 수학적 사고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뭔가 증명을 할 때 얘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찾는 거야. 됐을까요? 확률 이게 다예요. 이거에서 하나 좀. 뭐 적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무슨 상자 안에 뭐 오렌지 구슬. 그쵸? 그러니까 그래. 상자 안에 막 이게 뭔가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야. 네. 그냥 구슬이라고 합시다. 10분의 3이야. 이렇게 합시다. 나올 확률이. 네. 근데 얘를 뽑아서 다시 넣고 뽑을 때는 확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근데 뽑고 다시 또 뽑을 때는 확률이 변한다, 안 변한다? 9분의 2로 변하겠죠. 세 개를 뽑은 거잖아요. 하나를 뽑았다고요. 하나를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요. 10개 중에 확인했어요. 됐나요? 다시 넣지 않는다라면 확률은 변할 겁니다. 전체 또한 변할 거야. 됐죠?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는 기본 얘들 갖고 고민하는 거니까 104쪽에 이제 일품 104쪽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구나, 또 있구나. 104쪽이요? 네. 했어? 아 1품이요? 네, 일품. 왜요? 이거면 좀 전에 일품으로 하지 않았어, 우리? 네, 평을 했어요. 아 제가 그날 안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래 못 보긴 했어. 그지? 언니 자, 104쪽 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E가 있다. 몇 쪽이에요? 백사이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의 길이만큼 합의 길이만큼 점 P가 점 A를 출발하여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대요. A부터. 요 길이가 1이니까 주사위 개수만큼 이동할 거고요. 점 P가 점 A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됐죠?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질 거고요. 봐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네.
주사위를 던져서 다시 A로 올려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합이 5인 경우야. 그 다음은 다시 두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더 더하니까 합이 10인 경우야. 15도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주사위 2개 던지니까 최소는 2, 최대는 12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합이 5인 경우 또는 합이 10인 경우에 확률을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합이 5인 경우는 합이 5인 경우의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고요. 합이 5인 경우는 얘 밑에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네. 되나요? 네. 여기가 5잖아. 여기도 5고요. 맞나요? 네. 그럼 몇 개야? 4개. 4개. 그럼 저기 합이 10인 경우는 5와 5 이쯤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요렇게겠죠? 맞나요? 몇 개? 3개? 됐을까요? 표를 많이 그려보면 이게 그냥 그려진다고. 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표를 많이 그려봐요. 주사위는 많이 나오니까 항상. 오케이? 그러면 36분의 7의 확률인가요? 경우의 아, 경우의 수구나. 7이네요. 그럼 경우의 수는. 됐을까요? 주사위는 3개 이상 던지는 거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주사위는 2개 이상 던지는 거, 주사위 2개 던지는 거에 대한 합의 값, 차의 값 정도는 표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케이? 이해 안 된 거. 2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중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 3개 하자. 나왔는데요. 그러네. 선생님 무한해지시겠다. 아니야. 됐어? 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중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 하자. 이때 M 마이너스 소문자 M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차이가 1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이거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봐. 주사위가 3개가 있다. 얘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가장 커봐야 얼마? 18. 6. 가장 작아야 얼마? 1이에요. 3개를 던져서 예를 들어서 3, 4, 5가 나오면 얘가 대문자 M이고 얘가 소문자 M이라는 얘기한 거야.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그죠? 네.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오케이? 네. 수학 문제풀이의 시작은 문제를 잘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이 차이가 1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라면 가장 작게 나올 때가 1이고 가장 크게 나올 때가 6이잖아. 아이고 반대. 됐구나. 가장 크게 나올 때가 6이잖아. 맞나요? 네.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5. 차이가 5인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차이가 5인 경우? 차이가,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야. 차이가 5인 경우부터 차이가 2인 경우까지 다 따져봐야 돼. 그거보단 차이가 없는 경우와 차이가 1인 경우만 따져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아니지, 3개인데. 216까지. 됐나요? 거기에서 차이가 0인 경우와 차이가 1인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뭐 하는 겨? 왜 저기 있는데? 문제는 저 칠판 확대 막 화소 그거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큰 거의 차이가 0인 거부터 할까? 네. 그러면 소문자 M이랑 대문자 M은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게 6일 때 가장 작은 게 뭐란 얘기야? 6. 6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값도 6.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 됐나요? 네. 차이가 이번엔 1 나는 거 셀까? 자, 가장 큰 게 6일 때 가장 작은 게
5인 경우고 그럼 얘는 6 또는 5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생겨? 5, 4, 6 또는 5, 5, 6 이렇게 두 가지 생긴다고요. 되나요? 네. 그럼 가장 큰 게 5일 때 가장 작은 게 4일 때 보면 되잖아. 그럼 얘 또한 가운데 건 4 또는 5가 되는 거죠. 그쵸? 아 6이 맞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일 수 있고 여기서 두 가지일 수 있네요. 네 가지. 6가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아 선생님 가운데를 아까 안 찍어주셔가지고. 아, 다 내 탓이래 아주 그냥 맨날. 야쌤 삐지셨잖아. 겁내 삐졌어. 씨. 떡볶이. 나이 삐지. 잠깐만. 나이 초코에 먹는. 나이 미스. 맞지? 그럼 일단 요곳에서 몇 배 하면 돼? 2배. 아, 3배. 세배. 3배? 그치 3배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게 4일 때 그 다음 게 3이고 3일 때 2이고 2일 때 1이고까지 밖에 없는 거죠. 네.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맞죠? 5개에 두 배. 4개. 6배죠. 아 여섯. 네. 그쵸? 그럼 30가지네. 그러면 186까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라고? 216까지. 에서 30까지. 36가지. 그럼 180까지. 이걸 계산하는 게 답이겠죠. 180. 그러니까 요거 세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냥 세야 된다고요. 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어떻게 하면 잘 셀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걸 연습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하셔야 되는 행동이라고요. 자 이제 3번. 자 6점 점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2열 세로 3행으로 된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들 중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를 나타낸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6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를 구하셔. 단 튀어나온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자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위아래는 구분이 된다. 자 위아래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에가 둘 다 올라오고 둘 다 내려가는 경우와 둘 다 올라가고 둘 다 내려간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됐나요? 위치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위와 아래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위치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얘가 들어가고 나오고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 동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맞긴 해. 맞긴 뭐가 맞아. 나 미지수 여러 가지 맞긴 해. 죄송합니다. 그럼 정답은 있겠지. 나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얘 몇 가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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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네.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네. 2에 몇 가지? 6제곱. 근데 64. 모두 다 들어간 건 뺀데 와. 1번의 답. 와, 이게 6제곱이 뭐죠? 64. 땡큐. 정이 형이 말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 자 255개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6점 점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n점 점자를 만들 때 n이 될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요. 네. 됐나요? 그럼 256이 되는 2의 거듭제곱을 찾으면 돼. 얼마 하게? 네 뭐라고요?
말할 때는 안 듣고 뭐라고요? 255가 되는 2의 건제곱. 256이 되는 1을 뺄 거잖아. 2의 8제곱. 예, 8제곱.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맞네. 그럼 n이 얼마다? N 8. 왜 최소라고 얘기했을까? 얘를 넘어가면 어쨌든 255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있으니까. 문제 똑바로 안 읽고 그냥 대충 대다 가지고 그냥. 됐습니까? 네. 나이 광범위만 비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마이너스 1 왜 하는 거라고요? 모두 들어간 건 빼야 돼. 그러니까 들어간 경우 그 한 가지만큼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괄호에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알면 300번 이거 없으면 안 빼는 거고 있으면 빼야 되는 거고요. 네. 돌아가면 300번 빌려가 한 번도 안 돌려준지. 일찍이라도 오시지. 24. 6시 24분. 이후는 동영상 강의 좀 보시고 공부해 오시고 다음 수업 때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기로 했잖아. 오늘 왜 안 왔어? 이한테 자, 4번. 오늘 4번까지만 합시다. 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윤주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A 지점에서 B 지점에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른쪽 또는 아래쪽.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 또는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단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오른쪽에서 아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점 기준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 오른쪽이에요. 우리 기준에서예요. 됐죠? 네. 내가 점에 서 있는 기준이라고 물어본 거 맞지? 그거냐?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기준이냐? 이거 물어본 거 맞지?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기준에서 오른쪽과 아래입니다. 됐죠? 자, 나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왼쪽 또는 위로만 움직일 수 있다. 얘 또한 무슨 거리에 대한 얘기야? 최단 거리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는 같지 않아야 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랑 B에서 A까지 가는 길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0 아니야? 겹치면 안 된다며. 그런데요. 겹치면 안 된다고. A가 온 A에서 B로 온 그거랑 똑같이 가면 되나? 아, 그치?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걸 센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걸 셌어. 그 다음엔 A에서 B로 온 거를 빼준 걸 B에서 A로 가는 개수로 세야 되겠지. 네. 요거 이해됐을까? 원형이 이해 못했대요. 아, 됐어 안 됐어? 미안해.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세.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경우를 또다시 셀 거야. 네. 왔다 갔다니까 둘을 곱할 건데 맞지? 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는 곱할 건데 갈 때는 올 때 왔던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요거 이해됐을까? 네. 그러니 A에서 B로 올 때 경우의 수와 B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들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지. A에서 B로 온 그 길은 빼야 되니까. 요거 이해됐을까? 네. 그럼 이제 최단거리 셉시다.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최단거리 세는 방법은 그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따로 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싫어. 왜요? 고등학교 거 할 때 배워. 지금은 그냥 세는 거 할 겁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그냥 셀 건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최단거리 갈 거면 얘에서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되고 얘에서 얘로 갈 거란 말이야. 대학생 안
그게 뭔 말이야? 아 일단 응. 얘에서 여기 거쳐서 그 다음에 일로 갈 거라고. 그렇죠. 됐어? 겁나 아주 건들건들하다. 됐지? 네.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걸 먼저 셀 거야. 네.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 얘에서 얘로 가는데 한 가지, 얘에서 얘로 가는데 한 가지, 얘에서 얘로 가는 거 한 가지, 얘에서 얘로 가서 한 가지인데 얘에서 얘로 가는 건 얘 더하기 얘에서 두 가지,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세 가지, 세 가지고 얘가 여섯 가지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가는 것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세 가지고 여섯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섯 가지에서 여기서 열을 거쳐 일로 가니까 그치 66에 36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어차피 최단거리니까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36가지에서 여기서 내려온 길 한 가지는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예. 그럼 둘이 계산해 네, 주시면. 네. 곱하는 거죠? 1을 왜 뺀다고요? 좀 날카로워. A에서 B까지 오는 한 가지 길을 제외하고 아, 나머지 세야 된다. 배고파. 그게 다에 대한 이야기죠. 1260까지요. 그게 답입니다. 좀 많네. 나이 어제까지 이제 끝났어요. 아, 그러네. 안녕히 계세요. 뭘 안녕히 계세요. 아 배고파.